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전국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에 살면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지만 합일점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기로 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정책이 시행되기까지의 과정, 또 앞으로의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 발전시켜 나갈지 오늘 패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 관여한 두 분입니다. 경상남도 수의사회 권익복지위원장인 황승민 수의사 나오셨고요. 이번 정책 태스크포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애견협회 동물매개분과 정순미 위원장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제가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습니다. 어떤 정책인지 간단하게 설명 듣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율 표시제는요. 진료비와 예방접종비, 그리고 기생충 예방약, 영상검사 등 다빈도 진료 단일 항목, 20개 항목을 경남 수의사에서 선정해서요. 동물병원에 자율적으로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정책이 이렇게 도민 1번가에 올라왔을 때 사실 시행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셨어요. 네, 그렇게 보면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 표시가 시행이 되기까지 보호자분들 그리고 이 수의사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수의사 의견을 오늘 대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정책 실현하에 의구심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동물 진료비는요. OECD 가입국 중 가장 최저입니다. 사람은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서 전체 진료비의 15% 수준밖에 안 되는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 이를 동물 전체 의료 비용과 비교를 하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또 이제 저희가 진료 시에 사전에 비용을 고지하거든요. 물론 몇만 원 정도 되는 거야 비용 나올 경우에는 고지 않은 경우가 덜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고지 안 하면 고객과 마찰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를 제재하겠다고 하니까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저희 경남 수의사회에서 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철폐하고 인체용 의약품을 도매상에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진료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진료비 부담을 낮추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뒷부분에서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순미 위원장께서는 지금 반려견 8마리와 또 함께 살고 계신다고 저희가 또 들었어요. 한국애견협회 분과위원장으로서 이번 진료비 자율 표시제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실 내용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죠. 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이제 자신의 동물이 아프면 그 아픈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야 되는데 사실 차후의 치료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료비나 이런 수술비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조금 예상이 가능하다면 병원을 가는 이 발걸음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텐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는 치료를 다 받고 이제 청구 금액을 보고 내가 내야 될 금액을 알게 되다 보니까 예상보다는 항상 고액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금액이 평준화되고 선택 진료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또 이런 기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동물병원도 이런 다른 금액이 제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겠지만 지갑을 열어야 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 이 TF 참여 의뢰를 받고 경상도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고요. 또 이렇게 참여하면서 도민이 직접 도민 1번가에 의뢰를 하셨다고 하셔서 상당히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더 컸었고요. 이렇게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말 경상남도 수의사회에서 정말 많이 양보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자율 표시제가 될지 사실
기대를 안 하고 계셨다가 들은 소식이라서 더 반가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정말 이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들어보니까 참 많은 고민 끝에 이번 정책이 시행이 됐구나 또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또 궁금한 게요. 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관련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정권 초기에는 이게 그 진료비 공시제라는 이름으로 계속 내세웠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고, 그때 공시제와 또 지금 통과된 자율 표시제가 어떻게 다르길래 정책화 여부에 판가름이 났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공시제는요, 진료 항목에 대해 사전에 게시하라. 단순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진료 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수의사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회 혼란을 크게 초래한다는 이유죠. 자율 표시제는 공시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재료입니다. 진료 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게시할 수 있는 다빈도 단일 행위 진료 항목에 한해서 병원에 자율적으로 게시하겠다라는 게 자율 표시제인데요. 네. 인의료와 잠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의료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건강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진료 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죠. 어느 병원에 가든지 동일한 진료에 대해서는 동일한 영수증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동물의료에 대해서는 진료 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동일한 진료를 했는데 병원마다 진료 명칭이 달라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볼게요. A 동물병원에서 수액 처치, 주사 마취, 중성화 수술을 했고요. 이제 B 동물병원에 갔어요. 근데 B 동물병원에서는 A 동물병원에 한 거에다가 뭐 혈액 검사, 주사 처치, 내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수증을 받았는데 진료 명칭도 다르고 비용도 다르죠. 그러면 비교가 전혀 안 되죠. 그냥 많이 나온 데는 아 비싸구나, 작게 나온 데는 아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 네. 그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진료 항목 표준화가 선결되기 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제를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진료 항목 표준화 기준은 어떻게 잡을지는 조금 더 그렇죠. 앞으로 논의가 네. 필요하겠지만,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 표준화가 전제된다면 공시제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한수의사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제 진료 항목 표준화가 선결이 되고 이제 대한수의사회에서 판단하기에 뭐 제반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병원 규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사회 혼란을 주지 않게 공시제를 시행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의료 체계처럼 구체화가 된다면 그렇죠. 동물 의료 역시 네네.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보신다고 알겠습니다. 정 위원장, 그럼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진료 항목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물론 필요하다고 보실 것 같지만 또 네. 시행 시기나 앞으로 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당연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진료를 이제 받는 보호자의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자신이 받은 동물병원이 어떤 진료 항목을 진료했는지, 또 앞으로 또 차후에 이제 또 어떤 진료 과정을 이렇게 거칠 진행을 건지. 할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는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 결과가 조금 안 좋아서 다른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싶어서 또 어디 이동을 해서 진료를 할 경우에 이렇게 공식적인 차트가 없다 보니까 그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일도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진료비 자율 표시제가 전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그동안 이제 관련 부처하고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늦어진 사유는 있겠지만 이제는 조금 머리를 맞대시고 이렇게 합의를 보셔서 수습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불신이, 소비자와 이제 그 동물병원 간의 불신이 계속 이렇게 커지게 되면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애로사항으로 밝히고 계신 자가진료라든지 동물의약품 일반 약국 판매의 이런 문제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와 수의사 양측 간의 해결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정책 시행 과정을 좀 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볼게요. 총 2번의 태스크포스 회의를 거쳐서 시행이 결정이 됐습니다. 처음 회의, 두 번째 회의 때 분위기가 상당히 달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아무래도 진료비 자율 표시제 따른 그 1차 회의에서는 수의사분들의 반발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고요. 또 2차 회의에
회의 때는 너무나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시행 결정이 났다 이렇게 들은 바로는 경남도와 수의사회가 의사소통이 참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입장 차이가 있었죠, 분명하게. 네. 그래서 이제 자율 표시제를 시행하는 데 대해서 대다수 수의사들이 반대를 했고요. 뭐 저도 또한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네. 그렇지만 창원 지역 수의사들이 경남도의 제안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제 창원 지역 원장님들이 많이 이제 양보를 하시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동물 보호자께서 동물병원을 믿고 방문할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먼저 만들자라는 큰 대승적 각오가 있었고요. 네. 또한 저희가 지사님께 부가세 철폐해 주세요. 인체용 의약품 도매상구에 허용해 주세요. 처방 대상 동물 의약품 확대해 주세요. 물론 지사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네. 이제 정부 및 여당에 건의해 주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역량을 발휘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동물 보호자들께 이제 그 베풀 수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수건 사업이지 않을까. 도지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가장 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정책 시행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네. 시작이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네. 네, 저희가 이제 동물 진료비는요. 아무리 비싸지 않다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를 대요. 네. 1000번 만번을 말해도 아무도 저희의 말을 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신뢰를 더 쌓아야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그 시작이 자율 표시제인 거고요. 그런데 이런 선한 의도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진료 항목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에도 국회에서 자율 표시제를 빌미로 이제 공시제 법안을 밀어붙인다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전국의 대다수 수의사들이 자율 표시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율 표시제와 공시제는 다르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사회자님 말씀대로 이번 정책이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보호자 이제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게 이런 경제적인 부분 말고도 이번 자율 표시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 수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네. 그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2%의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분들께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셨고요. 네. 또 71%의 답변자 분들께서 진료가 다 끝나고 금액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보니까 또 조금 현실적인 분들은 그 진료비에 대해서 서로 좀 비교를 급한 진료가 아닌 경우에는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교를 해서 조금 선택을 해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런 그 환경도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객분들도 자신이 선택한 진료라면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감소가 되고 또 수의사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도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인 의료비가 비싸다, 부담스럽다 이런 소비자들의 이제 치료비 부담 완화에는 실제적으로 크게 당장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로 아직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과 시간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는 크게 당장 와닿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본인이 키우던 동물을 또 버리는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네네. 되겠지만, 네. 그러면 유기동물 증가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저희는 일단 한국애견협회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면 요 지금 자율표시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도 기존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이러한 뭐 지금 확률 뭐 이런 거에는 당장 감소 추세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새로 입양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의료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쉽게 입양을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진료 비용을 다 안다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유기하는 것에 대한 100% 선택적 관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들,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이런 의료비 혜택이라든지 백신의 할인 등 지금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을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진행을 해 가시다 보면 이 동물 등록제 가입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이게 이어져서 유기동물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위원장 말씀을 쭉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진료비 이 자율표시제를 참 많이 보호자분들께서 환영하고 계세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수의사에게는 어느 정도 피해가 아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자율표시제를 모든 수의사가 동참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경남 수의사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예정이신지. 네. 일단 앞서 자율표시제가 시행되면 유기동물 증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좀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등의 얘기가 있는데 이만은 제가 조금 첨언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의 유기동물 공고 데이터 분석이 있어요. 이제 말 그대로 과학적인 데이터죠. 전체 유기견의 50% 이상이 1년령 이하의 어린 개체이고 중증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5년령 초과 유기견은 전체 10%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자료가 있어요. 네. 유기견이 진료비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것은 아니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올바르게 기르는 방법 또는 반려동물의 행동화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제 가르치고 함께 생활하는 것들, 네. 그러한 반려동물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비와 유기견 발생에 대해 연관시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깝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릴게요. 자율표시제는 창원 지역 거의 대다수 동물병원이 참여해요. 네. 김경수 도지사님께서 저희가 건의한 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죠? 자연스럽게 경남 전체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혜택이 자연스럽게 동물 보호자들께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오늘 방송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 걸로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동물병원에서도 중간 수납이라든지 예납이 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진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차근차근 듣고 그 과정을 알게 된다면 이 치료비에 대한 오해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보호자분들도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반려동물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나름 또 준비하는 자세도 좀 이제 갖춰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내 동물병원의 이 의료 수가가 외국에 비해서 결코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또 여기에 같이 발맞춰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펫보험, 이쪽도 또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주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 이 펫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한번 이렇게 호되게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꼭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여전히 좀 아깝다, 낭비다, 쓸데없다, 적금을 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는 조금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는 이런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펫보험을 드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펫보험의 청구 과정에서도 이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에 많은 혼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서 빨리 이런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서 이 반려동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아까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서로 떠넘기지 않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얼마 전 시행 결정된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대해서 경남 수의사협회 권익복지위원장 황승민 수의사, 그리고 전국애견협회 동물매개분과위 정순미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나아가 공시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진료 항목 표준화, 부가세 철폐 등 오늘 언급된 다양한 숙제를 잘 해냈을 때 돌아올 성과일 테니까요. 앞으로 진행 과정을 저희 이슈 토크에서도 주목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